제가 우연찮게 이제 중국에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떤 분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중국 분이셨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직업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이 기공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공사가 뭐예요? 근데 저는 치 있잖아요. 이 하는 게 기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치아 뭐 관련된 직업을 하세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예요 기공사 했더니 기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기로. 예? 전 정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걸 1993년도에 들었으니까 거의 30년 넘었죠. 그죠? 어디서요? 중국에서 대학교에서 의과대학에서. 그 커리큘럼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거기에 학교에 오신 분이 있었는데 자기 직업이 기공사라고 한 거예요. 기공사. 그래서 기공사가 뭐냐 했더니 기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와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도 있고 와 그래요? 그럼 저 좀 어떻게 개인 레슨 배울 수 있을까요? 해서 대학교 때 이제 그 유학생 친구들을 몇 명을 꼬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배웠어요. 배웠는데 너무 호기심이 들어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조금 더 배워봐야겠다 해서 학원을 찾아봤는데 마침 그 학교 주변에 그 기공 학원이 있었던 거 학원이. 그래서 한 달 과정을 들었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재밌다. 좀 더 알아봐야겠다 해서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중국 사정이 기공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공 학교를 방학 때 제가 좀 길림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천성에 기공 학교가 있다는 거 북경이랑. 그래서 기공 학교를 제가 가는 데만 기차를 타고 그다음에 버스를 타고 옛날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산속에 있는 학교를 찾아가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기공학교를 찾아서 눈으로 찍고 다시 학교로 와서 학교 휴학계를 냈어요. 제가 휴학을 하고 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제 친구들하고 1년 동안 그 학교로 들어갔어요. 기공학교로. 그래서 그 학교의 정식 과정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 커리큘럼이거든요. 커리큘럼이 그러니까 1부공부터 시작해서 8부공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내용이 지금 말하면 조금 이거 너무 웃긴 얘기다라는 거들이 많아요. 근데 저 그때 당시 너무 진지하니까 열심히 배웠죠. 저는. 근데 배우고 거의 1년 동안 그쪽에 있었어요. 제가 학교 커리는 과정은 길진 않았어요. 근데 그 밑에 이제 그러니까 무슨 하숙집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계속 명상을 이제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는 되게 좀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이 됐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세상을 제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어떤 생각이랑은 전혀 다른 생각의 세상인데 제일 재밌었던 게 예를 들어서 산을 옮긴다 이런 거 물리를 걸을 수 있다. 편집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웃기죠? 산을 옮긴다? 네. 아니면은 날씨를 맞춘다. 나 오늘 잘못 온 것 같아. 근데 그게 다 된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 기공에 이게 한자로 무슨 뜻이에요? 기공. 기가 에너지 기자. 공은 뭐지? 무슨 공이지? 그게? 무공 이 공자거든요. 무공 공자는 아니고 치공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찾아볼게요. 네, 찾아볼게요. 네. 그래서 저는 기공 그러면은 옛날에 그 무슨 결국은 차력사들이 여타면 뭐 장풍이나 그게 생각나는데 그거를 진짜 유학을 가서 공부하던 학생이 학교를 때려치고 기공 학교를 들어가서 그 과정을 제가 배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네. 그래서 말씀 끊어 죄송한데 뭘 배우셨어요 거기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핵심은 뭐냐면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너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너의 생각이 결국 너의 주변을 만든다는 게 키워드였어요, 사실은. 지금 보면 마음 근력 훈련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마음 훈련,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사람을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바라보는 연습이었지. 우리가 그렇다고 산을 옮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뭐 실제로 산을 옮기는 사람도 있을 수는 차라리 있지만 내가 움직이면 산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네. 물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또 거기서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격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고유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되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 꾸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굉장히 이렇게 말하면 되나? 뭐 권력을 되게 좋아해서 남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는 거. 이것조차도 하나의 에너지로 보거든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당신 각각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르다라고 보는 게 핵심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산을 옮기자 그걸 배운다는 게 아니고. 그게 그럼 얼마 전에까지 공부하셨던 별자리랑 똑같은 맥락 아닐까요? 그렇죠. 고유한 자기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거를 순수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그것으로 세상을 봤을 때 별로 그러니까 부대낌이 없는 약간 이런 상태를 나를 만드는 것 그게 가장 기공의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아, 그러니까 기공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기를 모아서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게 아닌가요? 그것도 어떠한 방법이긴 하죠. 그럼 방법이잖아요. 수련의 방법. 수련의 방법의 한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핵심은 저는 그냥 너가 너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만드는 그게 과정. 결국 명상인가요? 그쵸. 거기 명상이 빠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명상을 이렇게 얘기하면 명상이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아니, 기공보다 더 편하게 어렵나? 근데 명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분도 명상을 할 수 있고요. 걸어가면서도 명상을 할 수 있고요. 화장실에 가서도 명상을 할 수 있고 내가 뭐 설거지를 하면서도 명상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 방법을 배워요. 학교에서는. 그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네, 그럼요. 가능하죠. 명상 그러면 뭔가 이 가부 자세를 하고 그러니까 가부좌를 틀고 뭐 눈을 감고 호흡을 하고 그게 맞아요. 틀렸다는 거 아닌데 그거 다 한 방법일 뿐이고 내가 움직이면서 또는 누워서 또는 자면서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면서 24시간을 기공이라고 해도 명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기공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명상이란 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마음 훈련? 마음 훈련인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근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허리를 핀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허리를 꼿꼿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명상 하시는 분들 유튜브도 많이 보고 책도 보게 되고 막 하잖아요. 근데 하나는 있더라고요. 허리를 핀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허리를 피고 호흡만 바꿔도 뇌가 바뀌어버려요. 그 허리를 핀다는 것이 호흡을 위해서 그렇죠. 허리를 피라는 허리를 말씀이죠? 핀다는 거는 호흡을 내가 크게 가져오면서 호흡의 양에 따라 산소가 들어오는 게 달라지는데 그 산소가 들어온 양만 바뀌어도 뇌가 바뀌니까 이게 연관성이 너무 높더라고요. 뇌가 바뀌어버려요. 그게 사실 저는 명상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 그거 잘 안 돼요. 그러면 1분만 호흡을 크게 하는 연습을 숨 들여 마시고 들숨과 날숨만 해도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명상 상태라고도 봐도 된다라는 게 맞거든요. 그럼 설거지할 때 호흡을 크게 쉬는 거예요. 숨 들이쉬었다가 내쉬어. 그건 할 수 있잖아. 아니 내가 걷고 있어. 근데 명상을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들숨을 들이쉬고 날숨 쉬고 이런 식으로. 그것만으로도 호흡이 돼. 근데 여기다가 이제 명상 학교에서 기공학교에서 가르친 거는 생각을 하나 바꾸자. 내가 걷고 있는데 좋은 에너지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자. 나쁜 에너지가 나간다 생각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나 뭐 화두처럼 넣는다라던가. 근데 그것도 싫으면은 그냥 호흡만 해도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을 굉장히 좋은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거가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분짜리도 괜찮고 30초도 명상인 거고 시간의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지금 현재 내가 뭔가를 좀 편안한 상태로 할 수 있는 상태만 만들면 그 상태가 명상이라고 봐도 된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굳이 가부좌를 틀고 눈을 감고 꼿꼿하게 있고 하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숨을 쉴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처음에 잘 안 되니까 생각을 하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되면 머리가 비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안 되니까 주로 호흡에 집중하라 그래요. 그래서 코에 집중해서 들숨을 3초를 들이숨을 3초를 쉬고 날숨으로 처음에 3초를 내뱉고 이게 훈련이 되면은 숨을 3초 들여 마시고 날숨으로 6초를 내뿜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들숨을 4초를 들이쉬고 4초를 내뿜고 그 다음에 들숨을 4초를 들여 마시고 내뿜는 걸 더 길게 8초를 내뿜는 약간 이런 식의 훈련법이 있긴 한데 다 좋아요. 그런 것도 좋은데 나중에는 인위적으로 호흡 자체가 내 마음대로 조절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건전한 상태로 되는 것 자체가 기공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숨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호흡만 좀 해도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거 많이 느껴요. 그래서 마사지로 제가 잠깐 대용을 하면 우리가 주로 호흡을 복부 호흡이나 복식 호흡이나 흉식 호흡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숨을 막 이걸로 쉬려고 해요. 근데 우리 몸은 하나의 몸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만 쉬는 게 아니거든요. 등으로도 호흡을 하고 있고요. 옆으로도 호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자 같은 경우는 여기 브래지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브래지어가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쵸? 남자분들보다는. 그럼 호흡이 어떨까요? 남자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얕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집에 가면 무조건 브래지어부터 풀어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근데 앞뒤 호흡은 되는데 측면 호흡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측면 호흡도 있나요? 그럼요.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갈비뼈가 횡격막을 통해서 같이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앞면과 뒷면 움직이는데 측면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경우. 측면이면 옆으로. 그쵸, 옆으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갈비뼈가 양동이 손잡이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여기가 이렇게 옆으로 벌어져야 돼요. 옆으로 벌어져야 돼. 실제로는 갈비뼈가. 그러면 호흡이 앞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옆에도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해요. 그냥 숨을 막 이런 식으로 막 급하게 들여 마시다 보니까 여기만 보통 생각을 해요. 또는 복부만 생각한다던가. 그래서 이 앞쪽의 호흡만 되게 신경 쓰거든요. 사람들이 대체로. 근데 등 쪽이거나 측면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 할 때 측면과 뒤를 같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서 몸 자체 통째로 그냥 몸 자체가 호흡을 할 수만 있게 돼도 굉장히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건전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게 많이 나오죠. 지금 등 쪽 말씀하셨는데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제가 잠이 안 올 때 네. 누워가지고 등 쪽으로 뭔가 이렇게 호흡인가 뭔가 에너지인가 뭔가 이렇게 네. 등 쪽으로 뭔가를 이렇게 신경을 쓰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면 잠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뭔가 그걸 그쵸. 느끼거든요. 그게 몸 자체가 통째로 움직이기 때문에 갈비뼈의 움직임이 좋아지면 네, 그러면 호흡이 커져서 내가 훨씬 더 근데 편안해지고. 등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냐면 갈비뼈가 이어져 있잖아요. 이 흉골하고 이 척추가. 갈비뼈가 네, 척추하고 흉골이 지금 갈비뼈를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둥글게. 그래서 몸 전체가 호흡을 해야만 제대로 된 호흡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호흡을 통해서 명상이 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수양하시는 분들, 수도사님들도 네. 결국은 호흡으로 시작해서 그럼 호흡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것도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뇌를 안정화시키는 게. 그런 말도 들었어요. 석가가 나무 그늘 아래서 한숨을 훅 쉬면서 어떤 명상의 세계로 빠져드셨다는 얘기도. 뭐 틀린 말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이 저는. 한숨이었다. 뭐 한숨과 이제 호흡의 정의가 뭐 아마 그거를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은유법으로 설명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진짜 많이 바뀌고요. 명상을 오래 하면 숨이 되게 길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호흡을 잃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근데 들어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네. 호흡이 길어진다는 게 얼마까지 길어지는지. 그러니까 호흡이 길어지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쉬고 있지 않은지조차도 모른다는 느낌? 약간 이런 거? 하여튼 약간 그런. 네. 아, 오늘 참 짧은 시간이었는데 마사지 강사님이 해주시는 말 중에 지금 호흡, 뭐 어떤 그 명상, 기공
참 정말 다양한 삶을 참 살아오신 아니,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그냥 호기심이 일종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호흡 얘기 좀 더 해주시죠. 너무 재밌는데 그러면 일반 직장인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네. 모니터 앞에서 네. 그 컴퓨터 일을 하면서도 그 명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죠. 예. 갑자기 뭐 일을 하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 라고 할 때 잠깐 내가 의자를 뒤로 뺀 다음에 숨을 크게 몇 번 들이쉬는 거예요. 3초 들여 마셨다가 내쉬었다. 괜찮아.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괜찮아. 문제 없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스스로한테 생각을 하면서 호흡을 해도 좋고 아니면 코에 집중해서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다가 내쉬다를 1분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좀 생각이 바뀌죠. 아니면 제일 쉬운 방법이 팔을 들어서 옆구리를 쳐주는 거예요. 여기 근육이 좀 풀어지게. 이것만으로도 호흡이 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좋고 내가 이런 데 쳐주고 그래서 막 풀어가지고 호흡을 크게 키우는 것만으로도 뇌가 변화가 되니까 그것이 저는 그것 또한 명상의 방법이다라고 보는 거죠. 명상의 방법은 너무 여러 가지가 많지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EFT란 테크닉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뭐 이렇게 두드리기 요법 책이 있는데 네. 뭐 강사님들이 이제 많이 쓰는 건데 예를 들면 손바닥 보시면요. 손바닥에 여기 지문이 있어요. 지문이. 요 끝에 손가락 지문. 5번째 손가락 끝에 지문에 여기 후계라는 혈자리가 있거든요. 여기가. 네. 여기 후계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여기를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 100번씩. 이걸 두드리기 요법 또는 뭐 EFT 요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이게 감정을 조절하는 장소래요. 근데 경락으로 말하면 동양학에서 말하면 이게 소장이거든요. 소장을 다스리는 아까 왜 소장에서 세로토닌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이거 치면 행복해지나요? 네, 맞아 그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샵 원장님들한테는 나한테 진상고객이 왔는데 기분이 되게 나빠. 그러니까 부정어를 먼저 쓰는 거죠. 기분이 나쁜데 나는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 여기 100번 두드리라고 해요. 그럼 감정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바뀌나요? 실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 뭐 왼손은 무의식이고 오른손 의식.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을 같이 두드려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자리가 되게 이제 동양의학에서는 소장 경락이라서 경락으로 이제 소장에 좋다.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다른 좋은 기능들이 있지만 감정 조절도 되는 곳이기도 해요. 되게 재밌어요. 그다음에 우리 신경 전달 물질 있잖아요.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몸에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들어보셨던 도파민 들어보셨죠? 네. 도파민의 그 과소증에 뭐 예를 들면 도파민에 문제가 생겼을 때 흔하게 걸리는 게 증상이 바로 파킨슨 병이란 말이에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조절하는 혈자리도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 혈자리가 얼굴에 되게 많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얼굴에 혈점이 되게 많은데 주로 얼굴 중심에 많아요. 뭐 여기 뭐 승장혈, 인중혈, 뭐 영향혈, 정명혈 뭐 이런 데가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혈자리이기도 해서 우리가 아침에 세수하고 저녁에 세수하면요. 물론 뭐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니까 클렌징을 하면 얼굴이 깨끗해지면 기분도 좋아지는데 실제로는요. 이런 혈점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얼굴 세수를 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세수하면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자극을 주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영향혈이거든요. 여기 눈하고 코 사이가 청명혈이거든요. 이런 혈자리가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혈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만져주는 거, 얼굴이 예뻐지는 것도 물론 되게 좋지만 내가 이런 데를 만져서 내 감정이 바뀐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얼굴에서 또 하나가 입꼬리를 올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 뇌는 바뀐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명상하시는 분들한테 훈련법의 첫 번째가 허리를 펴고 어깨는 떨어뜨리고 입가는 크게 웃지도 말고 입꼬리만 살짝 올리는 미소를 짓는 것이 에너지가 바뀌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화가 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나가서 졸릴 때도 그렇고 나가서 세수하고 와라. 네, 그거 되게 좋아요. 이런 얘기. 그게 되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바뀌어요. 내가 얼굴이 자극이 되면서
뇌가 리프레시가 되고 실제로 신경 전달 물질이 조금 조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저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 마사지 할 때도 그럼 얼굴을 이렇게 지압을 하죠. 지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얼굴을 이제 마사지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를 받고 오면 얼굴이 예뻐져서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라던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동이 있는 거예요. 마사지가 단순하게 뭐 이렇게 근육이 릴렉스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작동을 시키기도 해요.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네. 그 강사님은 기공도 공부하시고 점성학, 수비학, 중의학 네. 많은 것들을 명상 공부하셨는데 그러면 이 마사지가 강사님한테는 마지막 이게 직업이 되시는 겁니까? 그쵸. 그 이유는 뭔가요? 그 많은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네. 것들을 경험하시고 공부하셨는데 네. 결국 그런 마사지로 오신 이유는 뭘까요? 그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에 좀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좋은 방법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가장 편의성이 있다는 빨리 내가, 그러니까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던가 감정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마사지가. 효과가 가장 빠르다. 효과가 좀 있다. 가장 빠르다? 그건 모르겠고 효과가 좀 많이 있다. 이 사람의 감정적인 부분이거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참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정신적인 문제도 육체를 만지니까 좋아지더라 이 말씀입니까? 네, 사실은 그래요. 그게 굉장히 정말로 뗄 수 없는 거고 특히 느끼는 게 몸이 좋아지면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차라리 나가서 운동을 하는 건 운동도 어떨까요? 너무 좋죠. 근데 운동도 좋은데 운동하고 마사지를 병행하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저는 이제 마사지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마사지 장점을 설명을 하는 거고 운동 너무 좋죠. 운동해야 건강한 건 100% 저는 동의를 하고요. 마사지 장점은 빠르게 부교감 신경화된다. 즉 안정을 빨리 찾고 내가 감정적인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사지가 좋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저는. 그럼 마사지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뭐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왔다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지 않나요? 어디가 뻐근하다든가 뭐 이럴 때 그렇죠. 찾아오지. 근데 벌써 몸이 뻐근하고 불편하다는 거는 정신적으로도 이미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개선하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 그걸 개선하는 게 마사지잖아요, 사실은. 내가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마사지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것들이 빨리 좋은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저는 본다라는 거죠. 뭐 생각나는 그 고객 있으면 한번. 고객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제 그냥 개인적 경험인데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은 중학교 1학년짜리 뇌수정이 걸린 아이가 있었어요. 뇌수정이 뭐냐면 뇌를 싸고 있는 뇌 척수액이 많아서 걸리는 병. 뇌를 오히려 압박하는 애인데 이 아이를 제가 뭐 고쳤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아이가 뇌 척수액이 너무 많아지니까 제 사내실 쪽에서 뇌 척수액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남들보다 너무 많아지니까 제 사내실에다가 튜브를 꼽아서 그 뇌 척수액을 빼는 수술까지 해놨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매번 마사지를 우연찮게 이제 그 어머니가 찾다가 병원 약도 먹고 그거는 당연히 같이 병행을 하는 상태였고 동시에 CST라는 테크닉을 찾다가 저를 우연히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된 아이인데 내가 잊을 수 없는 게 이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1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그리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단기 기억 소실증 갖고 있어가지고 뇌에 문제가 있으니까 마사지를 하려면 눈을 감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눈을 감다 갑자기 눈을 탁 떠요. 그러면서 저한테 누구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항상 난 너를 마사지하는 윤 선생님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가 눈을 감아요. 그리고 3분 뒤에 또 눈을 떠요. 누구세요? 라고 또 물어봐요. 나는 너를 마사지하는 윤 선생님이야 라고 마사지하는 내도록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는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욕으로 그거를 좀 했던 아이인데
15번까지 변화가 없었어요. 15번까지. 사실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마사지를 하고, 제가 2개 천골요법 테크닉 CAT를 하고 했는데도 변화가 없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걔가 아이다 보니까 전신을 다 마사지하고 두피도 마사지하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얼굴을 전혀 안 만진 거예요. 아이니까 만질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얼굴 빼고 다 만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굴 한번 만져봐야겠다 생각해서 얼굴을 만졌는데 그때부터 얘가 자기 시작한 거예요. 잠을 자더니 21회차부터 얘가 처음으로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욕을 하는 게 아파서 욕을 하는 네, 거예요? 아프니까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평상시에도 욕을 평상시에도 그냥 입만 열면 욕이었어요. 그 증상이 항상 그 두통 너무 아파서 그냥 너무 아파서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근데 21회차부터 욕을 안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이 아이가 저한테 감사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잊을 수 없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다 이어져 있구나. 어디를 하나를 한 부분만 만지는 게 아니라 온몸을 만져야만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던 하나의 경험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 몸에 문제가 없어져야만 사람은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네. 근데 그것도 맞지만 마사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몸통이 있죠. 몸통에서도 모든 장기가 모여있는 복부가 조금 빨리 릴렉스가 되고 따뜻해지면은 기분이 더 빨리 좋아지는구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확실히 복부가 따뜻한 사람이 기분이 빨리 좋아져요. 예. 뭐 다른 것도 있죠. 무슨 복부가 따뜻하다는 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따뜻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자기 피부 온도보다는 따뜻하면 돼요. 그냥 우리 피부 온도 보통 우리가 온도 재면 36.5도잖아요. 네. 최소한 그 온도보다 높아야 된다는 그럼 거지. 어떻게 하면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계속 뭔가 차가운 곳에 계속 있다 보면은 차가운 곳에 예, 내가 직업이 뭐 차가운 예를 들면 얼음을 뭐 만진 직업이라던가 냉기에 항상 노출되는 직업이라던가 이런 일반 사무실에 좀 쌀쌀하다 에어컨을 예를 들면 계속 틀면 그것도 덥잖아요.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환경적 문제잖아요. 뭐 그런 것 그때 밖에도 차가운데 더우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밖에도 차가운데 속도 지금 같이 차가워지고 있잖아요. 속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속은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온도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몸이 수축되고 모든 장기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 장기의 변화로 감정도 바뀐다는 거죠. 그 차가운 걸 여기 먹었을 때 네. 위를 통하고 그 긴 장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다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동안 온도가? 물론 올라가죠. 근데 그게 매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내가 차가운 걸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영향이 간다. 그게 영향이 당연히 가죠. 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현명했던 게 우리나라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이열치열, 뭐 이한치한이란 말 있잖아. 겨울에 원래 먹던 게 음식이 냉면이었잖아. 추우니까 옷을 많이 입는단 말이에요. 그럼 속 온도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냉면으로 그 온도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동치미 먹고 뭐 이런. 네. 원래 여름에 먹는 게 삼계탕이었잖아요. 삼계탕을 먹어 속을 따뜻하게 하고 왜냐면 너무 더우니까 차가운 거 자꾸 먹게 되니까 삼계탕으로 온도 조절하고 땀 좀 빼면서 바깥의 온도하고 속 온도를 조절하고 뭐 이런 방법들이 많았어. 지금도 왜 우리 복날 때는 삼계탕 먹는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되게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저는 되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또 다른 사례 하나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참 재밌는데. 마사지에서요? 네.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 학생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아이가 다른 문제가 또 생겨가지고 그 끝을 못 봤어요. 제가 안타깝게도 독일로 갔어요. 독일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어떤 좋은 게 생겼다,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결국 어머니가 이제 그 아이를 독일로 데려가는 바람에 제가 마지막을 못 봐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어찌됐건 뭔가 약간 저한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부분은 맞아요. 몸을 통째로 봐야 되겠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뭔가 몸을 전체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되게 좋은 사례였던 것 같아요. 뭐,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목이 안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베개를 잘못 뺐나? 이래가지고 락침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한의학에서
목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안 돌아가. 뻣뻣해. 그래서 목이 잘 안 돌아가.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당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런 고객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니까 이거 어떻게 치료할까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육으로 먼저 접근을 했죠. 근육으로 봤더니 견갑 거근이거나 등 쪽에 있는 근육이 굳으면 목이 안 돌아가니까 등 쪽에 있는 근육을 마사지를 해라. 그러면 목이 잘 움직인다. 좋아. 너무 좋아. 그래? 그럼 난 등에 있는 근육을 열심히 마사지를 해서 이 사람 목이 빨리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지.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목이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긴 하는데 좀 좁아지긴 한데 제가 생각했던 거의 각도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뭘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잖아, 사람이요. 근데 우연찮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경락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뭐 조금 위장경락이라는 경락이 있어요. 그 경락이 얼굴에서 시작해서 목을 타고 쇄골을 지나서 가슴을 지나서 복부와 다리로 내려가는 경락을 봤는데 목이 안 돌아가는 거하고 혹시 위장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이 안 돌아가는 고객들이 왔을 때 계속 질문을 시작했어요. 고객님, 혹시 이 목이 안 돌아가신 전날 저녁에 뭐 드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 얘기했냐면 찬 음식을 먹었다라든가 위장을 자극하는 모든 음식을 드신 거예요. 뭐 뷔페를 갔다, 아니면 회식을 했는데 음식을 좀 많이 먹었다, 아니면 위장을 자극하는 음식을 먹었다.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과식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너무 매운 걸 먹었다든가, 아니면 너무 차가운 음식을 먹었다든가, 뭔가 위장을 자극하는 음식들을 먹었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다면 목골 마사지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목을 자극해야겠지만, 위장 부위를 따뜻하게 해줘야겠다 하고, 위장 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목을 풀었더니 효과가 훨씬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고객님, 이제 그랬더니 목이 잘 돌아가는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목이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하고 위장이 되게 연관성이 있구나를 좀 알게 됐죠, 사실. 제 목이 각도가 잘 나오나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어깨 움직이지 마시고, 네. 예, 좌우로 한번 돌려보실래요? 왼쪽 돌리시고, 오른쪽. 왼쪽이 잘 안 돌아가세요. 예, 왼쪽으로 조금. 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불편해요. 예. 근데 제가 물론. 오토바이 운전해서 이 차주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왼쪽이 조금 더 많이 각도가 와야 되나? 한 45도까지. 이게 딱 보이세요? 네, 네. 안 돌아가거든요, 왼쪽이. 네,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원인도 되게 많죠. 근데 꼭 이제 체크해 봐야 되는 게 위장. 그냥 눈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눈이 뻑뻑하거나 눈이 뻑뻑하면 또 목이 안 돌아가요. 눈하고 목은 아주 상관관계 되게 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연습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안 돌아가는 쪽으로 얼굴을 돌린 다음에 눈을 반대쪽으로 째려보게 해요. 30초 정도. 예, 그렇게 째려보세요. 한번 째려보실래요? 저쪽으로. 그 상태에서 목을 안 돌아가는 쪽, 왼쪽이니까 안 돌아가는 쪽으로 한 다음에 반대쪽으로 째려보는 거예요. 눈에 힘을 주고 30초만 해볼게요. 둘, 이제 했으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목에 힘 빼고 한번 정상으로 돌린 다음에 다시 목을 왼쪽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조금 바뀌었을걸요? 그렇네, 진짜. 이게 이거 기분상이.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뇌 쪽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뭐 믿든 안 믿으시든. 신기하네. 네. 그래서 눈하고도 연관이 많고 단순하게 목이 지금 눈을 풀어줘서 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씨.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밌네. 저희가 마사지 다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목이 안 돌아간다 해서 목을 푸는 게 정답이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같이 공부를 시켜서 마사지에 조금 더 효과가 있게끔. 잠깐만, 헷갈리는데. 그럼 마사지 강사가 되려면 네. 뭐 인체에 대해서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요즘 기본적으로 근육학 해박은 다 배워요. 마사지를 할 때. 그 정도는 알아야 마사지. 그럼 마사지 사라 그러나요? 정확하게 영어로 있어요. 용어가 에스테티션이라고 말해요. 에스테티션이 직업 이름이에요, 원래. 우린 그냥 마사지라고 이제 편하게 말하지 관리사라고도 되려면 말하지. 어려운가요? 어렵진 않죠. 국가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 자격증만 따면 되는데 자격증을 따는 건 되게 쉽지만 공부는 개개인이 각각 해야죠. 이게
그럼 해부학도 하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눈과 이거 다 연관이 있고 다 이 신체를 다 알아야 된다는 신체를 알면 훨씬 마사지 효과가 잘 나온다는 거죠. 아, 더 많이 할수록 아무래도 마사지 효과가 잘 나오고 빨리 그분을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아, 제가 오늘 잘 왔네요. 여태까지 제가 생각했던 마사지 네. 아니, 윤원경 강사님이 왜 마사지 강사를 하실까? 왜냐면 저는 의학하고 접목해서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마사지는 어떤 그 몸을 만지는 걸로 이제 한정이 된 직업이라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오늘 와서 잠깐 들어보니까 네. 저의 무지가 다 드러나네요. 전혀요. 괜찮아요. 해부학과 지금 말씀하신 네, 해부학 근육학은 기본 배우고 동양의학 부분에서 경락이라던가 뭐 음양오해 이런 거 기본, 장상학설, 내장기본 이런 거 다 배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운동학,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배우는 그런 것도 배우고. 그럼 되게 일반 여러 마사지 샵 아무데나 가도 네. 강사님처럼 그런 그래도 그렇게. 기본적으로 기본 마사지는 할 줄 알죠, 다들. 근데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나는 어떤 거를 조금 더 접목해서 가고 싶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 본인은 모를 거 아니에요, 환자는. 그러니까 목이 아프니까 목 좀 해주세요 하면 당연하죠. 목을, 보통 마사지 샵 가면은 물론 목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목을 마사지를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일정하게 목이 풀리죠, 당연히. 근데 이걸 조금 더 잘해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는 원장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은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풀까? 그러면은 이제 이런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거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 눈을 자극한다던가, 눈의 원리, 뭐 아니면 위장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이런 데를 좀 따뜻하게 해주거나 움직임을 주면 훨씬 더 목이 잘 풀려요. 효과가 더 잘 나옵니다. 이런 거를 알려드리면 그걸 이제 마사지 접목을 하시는 거죠. 그럼 마사지 효과가 되게 잘 나오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아요. 좀 여담입니다만 혹시 그럼 이 고객 중에 남자분이 오셔서 네. 전신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조금 좀 불편하세요? 그쵸.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면 약간 왜 더 푸시업 같은 데처럼 반바지 입고 옷을 입고 지압 있잖아요. 지압으로도 가능해요. 굳이 오일을 바르고 하는 마사지보다 좀 건전하게 지압 형식으로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그 성비가 보통 어떻게 되나요? 고객? 일반 제가 가르치는 원장님들은 거의 여성분이시고 99%가 아, 원장님들만 가르치시니까 그런 건가요? 대체로 그렇죠. 그렇고 이제 그분들의 샵조차도 거의 90% 이상이 다 여성분들이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왜 남성분들은 안 오고 여성분들은? 일단 우리가 말하는 스킨샵이니까 피부를 예뻐지게 하고 얼굴이 동안이 돼야 되고 이제 예뻐져야 되니까 그런 걸로 접근이 화장품도 예쁘게 바르려야 되고 몸매도 좋아야 되고 살도 빼야 되고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들의 접근이 더 쉽고 실제로 우리나라 마사지의 역사라던가 이런 거를 봐도 유럽에서 많이 왔거든요. 우리나라 마사지가 발전된 게. 근데 유럽에서조차도 여성들이 주로 마사지 샵이라는 스파, 사실은 스파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 스파를 가는 대다수의 분들이 여성분들이니까 거기에 포커싱이 돼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발전이 근데 됐죠. 오늘 강사님 얘기를 듣고서 저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 상태는 그렇지만 네. 이 마사지가 갖고 있는 이 깊이나 네. 치료 내용, 치료라고 하는 용어를 써도 되는지 안 돼요. 모르겠는데. 치료는 아니죠. 네,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뭐 좋은 효과, 증진 효과. 증진? 네. 증진 효과. 증진 효과를 네. 보려면은 네. 다시 이 마사지가 오늘 저는 와가지고 강사님 얘기를 듣고 마사지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네.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 상태에서는 미용 쪽으로 많이 좀 치중이 되어 있지만 네. 강사님 얘기를 들어보고 아까 그 소년인가 그 네. 남자아이. 아이 치료 그러니까 효과를 본 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이것이 참 너무나도 인간을 네. 어떤 치료가 아니 인간의 뭐라고 그래요? 삶을 좀 좋게 해주는? 좀 개선을 뭐라고 시키는? 표현해? 이게 법적으로 걸리는 거죠. 이 마사지가 알고 보니까 너무나도 깊은 분야인 것 같네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정말 인간을 이해하고 네.
맞아요.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네.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재활이라고 봐도 될까요? 재활은 아니죠. 재활, 이 용어가 좀 어려워서. 맞아. 그냥 증진, 삶의 증진으로밖에 말을 못해요. 치유가 안 되듯? 치유도 사실은. 아. 하여튼 좋게 해주는, 증진. 삶을 좋게 해주는 한 방법으로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뭐 좀 더 다른 얘기지만 아로마도 이게 연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아로마가 너무 연관이 되죠. 아로마도 오일에다가 이제 그거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좋은 효과를 가진 아로마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고객을 마사지하고 하는 건 되게 좋은 거죠. 마사지가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겠어요. 뭐 태국에서 나온 거는 우리가 아는 타이 마사지, 일본에서 하는 거는 시아추 마사지, 중국은 추나 마사지, 그죠? 뭐 인도는 아율베다, 뭐 유럽의 기본적인 거는 스웨데시 마사지. 나라마다 다 마사지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물론 마사지가 있는데 요즘은 K-뷰티 하니까 그나마 한국형 마사지 뭐 이렇게 예, 표현도 되고, 근데 그것들의 기본은 조금은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바탕 하에 들어가는 게 올바르고, 그래서 요즘은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시죠. 그러니까 마사지 종류를 배우기도 하고 의학적인 부분을 배우기도 하고, 공부를 원하시는 원장님들 중에서는 정말 깊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영역이에요. 저하고는 되게 관련이 많은 직업이죠. 제가 배운 거를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죠. 뭐 명상이라던가 뭐 이런 게 다. 심지어 옛날에는 풍수에 또 미쳐가지고 어떻게 자리를 위치해 두면 에너지가 좀 좋게 더 바뀔까. 그거랑 마사지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왜냐면 좋은 환경일 때 감정이 되게 좋아요. 왜 우리가 되게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뭐 포근하거나 안식을 느끼는 그 감정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스파를 샵을 인테리어 할 때요, 불 하나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색깔은 무슨 뭐 몇 볼트인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불 색깔에 따라서 바뀌어요, 감정이. 그래서 오늘의 이 사람의 고객의 감정에 따라서 불 색깔도 저희는 바꿨어요. 그 마사지를 받는 그 방의 불 색깔조차 바꾸고. 그 다음에 뭐 도구도 되게 여러 가지 많이 쓰죠. 스톤, 대표적인 게 스톤, 뭐 여러 가지 괄사 도구,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여튼 고객한테 도움이 될 만한 뭔가 도구를 가지고, 그러니까 미용기기가 발달한 거고.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인 어떤 삶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방법의 도구이다라고 보는데, 마사지가 되게 영역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죠. 재밌어요. 그래서 배울 게 늘 끊임없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뭔가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그럼요. 애정이 있어요. 사랑이 좀 느껴지네요. 네, 사랑이 없으면 절대 고객 못 만져요. 진짜로. 그래서 고객에 대해서 진심 어린, 이분이 좀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몸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마사지가 재밌지 않아요. 제가 윤원경 선생님을 20년 동안 만났는데 제가 이런 부탁을 처음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족들 5분 이상을 제가 마사지를, 지압을 못 해주거든요. 이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네. 손 좀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뭐 특별히 뭐 다른가? 다른 게 없어요. 뭐가 달라요? 보통 몇 분 시간마다 뭐 그 다 다를 거라. 네, 시간만 다른데 보통은 기본 모든 샵이 60분짜리가 있고. 그럼 60분 동안 계속 그쵸. 손으로 만지는데 뭐 기계 써도 되고, 도구를 쓰셔도 되고. 근데 뭐 60분짜리, 90분짜리, 120분짜리, 150분짜리 이제 세션별로 다 시간대로 다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부위가 있다. 나는 예를 들면 이제 여자분들이 난 뱃살 빼고 싶어요. 그래서 부위별로 마사지를 받을 수도 있고, 뭐 나는 좀 머리가 되게 단단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되게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목도 풀어드리고 이런 부위별 마사지가 있고, 뭐 전신을 마사지하는 게 있고. 그래서 제가 대체의학과 가까운 직업을 하다 보니 제 개인적 그 증상도 거기에 접목을 한번 해본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프니까. 그럼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나한테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근데 저한테는 너무나 많은 효과를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되게 빨리 좀 아니, 선생님, 극복할 수 강사님을 있었던. 누가 마사지를 해줘서. 그쵸. 다른 분이 저를 해주셔서 제가 늘 나도 모르게 평상시에 되게 힘을 주고 있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힘을 빼고 호흡을 깊게 가지는 연습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기공이나 뭐 명상이라든가 이런 걸 배웠음에도 그걸 알고 있음에도 뇌로 알고 있었는 거지 가슴으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굉장히 긴장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되니까 마사지를 통해서 몸에 힘을 빼니까 내 마음가짐이 바뀌는 게 내가 스스로 느껴지고 내가 어떤 가짐을 가져야 된다. 근데 제일 좋았던 게 몸에 힘이 빠지니까 감사함이 들어오더라고요. 제일 좋았던 게. 그래서 감사함이 들어오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고 내가 남을 더 좋게 생각하는 감정, 도와주고 싶은 감정이 더 많이 생겨서 조금 더 내가 더 많이 배워서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윤원경 강사님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은 왜 가져오셨어요? 이게 되게 좋았던 게 제가 그리고 사실은 모든 것이 변했다. 네. 이거 왜 좋았냐면요. 제가 그때 공황장애가 되게 심했을 때 읽었던 책인데 이 주인공 이거 쓰신 분이 인도 분이세요. 인도 분이신데 이분이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건 정말 좀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분이 인도 분이신데 홍콩에서 살았어요. 인도 분이신데 근데 영국 학교를 다니셨대요. 자, 본인은 인도 분이시다 보니까 이슬람교를 집에서는 했고 밖을 나가면 홍콩이다 보니까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학교는 영국 학교를 다니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배웠대요. 모든 종교를 같이 배우는데 그것들의 그 어떤 종교마다 갖고 있는 어떤 이론이 자기 몸 안에서 굉장히 뭐라 그러지? 어우러지지 않고 부조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병이 걸리면서 영이 빠져나가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분이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게 읽기가 되게 편해요. 내용이 너무 편하고 내가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너무나도 완전히 몸으로 깨닫는 분?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얘기인가요? 종교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내 몸을 치유하게 됐는지에 내 대한. 몸을 치유하는. 예, 이분이 완전히 나중에는 거의 온 몸에 병이 들게 되는데 그거를 내 영이 빠져나가면서 내가 뭐라 그러죠? 임사체험이라 그러나? 그러면서 느끼는 건데 굳이 내가 그게 아니어도 세상을 조금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해주는 되게 좋은 책이어서 주변 분들한테 엄청 많이 소개했던 책이에요. 가볍게 읽기도 좋은 책. 여전히 강사님은 참 어렵습니다. 재미는 있는데 말을 듣다 보면 참 어려워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책이 되게 좋아서. 혹시 이 영상을 보는 그 남성분들 중에 네. 마사지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좋죠. 남성분들은 이 마사지 샵이 좀 문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권해요. 이게 약간 지압 형식의 옷을 입고 받는 그런데 가서 내 근육을 푸는 것도 전 되게 좋다 생각을 해요. 그 비용은 얼마 정도일까요? 비용은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그냥 제일 대표적인 게 흔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더 푸시업이거든요. 거기서 발 마사지가 회원가로 해서 33,000원, 44,000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바디를 기본 받으면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네, 시작하니까 굳이 그럼 1시간에 10만 원? 네, 1시간 정도로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저는 비싼 거 아니어도 내가 지압만 받아도 근육은 풀어지는데 그 근육이 풀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생각이 바뀌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좀 문턱이 낮은 데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푸시업이라던가 가벼운 지압 같은 거 받는 곳 많거든요. 치시면 동네 내가 강북구다 그럼 강북구 지압 이렇게 치셔주고 강북구 발 마사지 이렇게 치셔주고 발 마사지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고 그러면서 내가 몸이 좀 편안해졌네. 그랬더니 기분도 좋아져. 그럼 내가 한번 본격적으로 마사지 받아볼까? 해서 샵으로 이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반 샵들도
남성분들도 받는 곳도 많아요. 여자분들이 물론 더 많이 받긴 하지만 남자분들 받는 샵도 오히려 많으니까 뭐 검색해서 보시면. 그럼 여기서는 그럼 이렇게 개인이 와서 마사지를 네. 강사님한테 받을 수 있는 곳입니까? 여기가? 뭐 물론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일단은 교육이 더 위주라서 교육을 많이 저는 하고 있고요. 네, 뭐 굳이 저한테 받고 싶다 하시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3 섹션 오늘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장편 그냥 대화 다큐멘터리 오늘 그냥. 웃겨.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으로. 내가 시작해야지. 네. 뭐라고 시작하면 좋을까요? 꿀? 뭐 아니면.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윤원경 강사님 같은 사람을 내 주위에 알고 지낸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항상 위안이 되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사실은 이게 망망대해 있는 것처럼 내 앞길이 잘 모르겠고, 그럴 때 사람들이 종교도 찾고 명상도 하고 자연도 찾아가게 되고 또 좋은 친구도 찾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 중에 한 분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항상 저에게는 등대 같은 윤원경 강사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네. 처음 고백하는 것 같은데 그 강사님은 이 마사지를 통해서 또 나중에 또 다른 거를 또 하실 수도 있겠죠. 그쵸. 남은 인생 강사님은 어떤 것을 더 주력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것이 있는지, 네. 또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 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20대 때 제 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제 꿈이 좀 남들이 듣기엔 되게 웃긴 걸 수도 있는데 요즘 다시 그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제 20대 꿈이 뭐였냐면요. 옆집 아줌마였어요. 근데 이 옆집 아줌마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옆집 아줌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한 옆집 아줌마는 그 옆집 아줌마가 뭔가를 이분한테 도와줬어요. 근데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게 그 상대방이 못 느끼게 도와주는 거. 근데 알고 보면은 이 옆집 아줌마가 도와준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조금은 도움을 받는. 그래서 그 상대방이 되게 행복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20대 제 꿈이 옆집 아줌마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옆집 아줌마가 그런 분이 계셨나요? 아니요, 없었는데요. 요즘 옆집 아줌마 제 나름 꿈이 그거였어요. 소음 난다고 문 두드리는 게 옆집 아줌마 같은데 그러니까 좋은 옆집 아줌마를 말씀하시는 거죠? 좋은도 아니, 좋은? 뭐 편안한? 네. 그러니까 뭐, 그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뭐 전 하나 갖다 주면서 잘 지냈어요? 하면서 수다 떨어도 불편하지 않는, 근데 조금은 도움이 되는,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네, 20대 때. 20대 때 제 꿈이었고요. 지금은, 제가 계속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생긴 게, 저는 그냥 인도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도자. 인도자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조금 좋은 쪽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네, 도와줘서 그 사람이 뭔가를 좋은 쪽으로 잘 이루어지게. 역시 뭐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지만,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 욕심은 어마어마한데요. 나름 뭔가를 하나는 성취를 이루고 싶은데 정신적으로 뭔가를 조금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 내 그릇만큼만 뭔가를 말을 안 해도 되고 다른 사람한테는 말을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스스로 납득할 정도의 뭔가를 느끼고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 뭔가 의미심장하게 와닿는데요.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주세요. 그 뭔가가 뭘까요? 내가 뭐 삶을 태어난 의미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정확하게 명징하게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거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건 누구나 느끼고 싶어하는 부분인데 네, 그쵸.
그거를 아니면은 어떻게 근데 그게 결론은 되게 많은 책을 읽어보고 되게 많은 거를 제가 경험을 해봐도 결국은 그건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사랑은 물론 그 말에 전 100%, 1000% 동의를 하지만 제가 조금 더 그걸 깊게 느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죠. 그러니까 자기 애를 시작으로 그 애가 확장됐을 때 어떤 느낌일까? 제가 온전하게 완벽하게 그거에 대해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사랑? 뭐 거창하면 거창하지만 거창하지 않으면 아닐 수도 있는 내가 나를 납득시킬 만한 무언가이길 바라는 거죠. 강사님, 저는 항상 믿음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네. 허튼 질문을 해도 네. 뭔가 진지하게 받아주실 거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막 질문을 하는데 네. 저는 천문학을 조금 관심 있게 보면서 네. 이게 반반이 섞였어요. 허무가 반이면서도 네. 어떤 납득이 좀 저를 이해하게 됐다랄까요? 네. 그쵸. 그게 어떤 느낌인지 저도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네. 오히려 이 망망대해에서 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조차 이것만으로도 이미 네. 참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쵸. 하지만 네. 반대로 네. 아무것도 아니다. 그쵸.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죠. 굳이 의미를 따질 필요가 있을까? 왜 이 규모의 비교를 했을 때 네. 그쵸. 근데 각각이 느끼는 자기만의 자기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하두라기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현실에 충실하자 밖에 없어요. 미래도 과거도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당장을 늘 요즘은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저한테 제 나름대로의 목 아니면은 뭐 그런 숙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건데 현실에 제가 너무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보니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 현실에 충실하자가 사실 되게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 하도 나름 생각은 그냥 지금 당장 지금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는 조금은 느끼고 가고 싶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뭐 그 정도?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찾으려고 그러고 느끼고 싶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 한정이라는 것이 결국 그쵸. 이제 제가 자주 다루는 이제 죽음. 네.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는 걸 의식을 못 한다면은 뭔가 자꾸 갈망하고 열망하고 네. 조바심 내고 네. 이런 게 없지 않을까요? 그쵸, 사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죽음과 관련된 책을 보더라도 동의하면서도 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의 영 자체는 끊임없이 확장을 하고 있고 우주와 같이 확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동의는 해요. 근데 그 시작점이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이제 할머니가 불교시다 보니까 불교적 사고를 배우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거기서는 네가 나쁜 일을 하면 동물로 환생하고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일을 하면 뭐 제가 여자니까 뭐 좋은 남자로 태어난대요. 그런 말을 들을 때 항상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동물로 태어난다 그러고 남자로 태어난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를 하냐. 그거에 대해서 되게 반발심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찌됐건 끊임없이 우주와 이 영이 확장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게 됐고요. 동의를 하게 됐고 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감정을 갈무리하는 그냥 제 정의는 그냥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야겠다 정도예요. 지금은. 그리고 스스로 납득할 만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제가 강사님을 20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네. 좋은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네. 그런 걸 다 알고 있는데 네. 강사님 소신대로 여태까지 살아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강사님께 있어서의 어떤 그런 유혹들은 없나요? 아니, 100% 저도 돈 벌어야죠. 그것도 에너지니까. 돈은 곧 에너지니까. 근데 그거보다 어찌됐건 제 숨어있는 내면은
내 정신적 허기짐이 더 나를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쪽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나를 부분. 속일 수가 없다. 그게 네. 뭐를 속인다는 말일까요? 다른 사람 앞에서 뭐 아무리 뭐 잘난 척을 하거나 아니 어떤 행동을 하거나 내가 잘났네 뭐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나를 납득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어떤 뭐 돈도 그렇고 어떤 것도 제가 납득을 못 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럼 말이 좀- 바꿔 말하면 강사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너무 강하다고. 그쵸. 자기가 되게 네. 강한 거죠. 어떻게 보면. 훨씬 강한 거죠. 다른 그렇죠.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납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를 수 있죠. 돈도 물론 너무 중요하고 에너지학적으로 진짜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내가 나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납득할 만한 행동을 하고 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의식이라는 게 있고 네. 뭔가 불편할 때는 네. 뭔가 이게 충돌이 온다는 이제 네. 신호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것을 양심과 어떤 그런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돈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가슴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가슴은 되게 가까운 것 같은데 사실 제일 먼 곳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너의 무의식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걸 돌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가 진짜 내 무의식이 원하는 게 뭘까를 늘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무의식이. 무의식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보이는 표면적인 것보다는 표면적인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한데 그게 통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무의식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려면은 어떤 방법으로? 나한테 자꾸 질문을 해봐야죠.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질문을 좀 해봐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항상 선택의 상황이 생기잖아. 모든 일에는 두 가지 이상의 선택이 와요. 너가 급여를 더 많이 주는 데를 갈래? 예를 들면. 아니면 네 생각을 표현하는 곳으로 갈래? 예를 들어서. 이런 늘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돈 더 많이 주는 데 가도 돼요. 그거는 절대, 그게 잘잘못이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너가 원하는 속에 숨어 있는 무의식이라던가, 너의 그 숨어 있는 부분이 원하는 건 뭘까라는 걸 한번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그 답을 얻기가 쉽지 않죠. 네. 진짜 쉽지 않죠. 그러니까 늘 마음에 갈등이 많고 그래서 항상 저는 마지막에는 네. 소크라테스인가요? 너 자신을 알라? 맞죠? 그게 결국 그 질문으로 결국 가더라고요. 너 자신을. 그것도 그쵸. 우리가 진짜 내 자신만 제대로 알아도 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쵸. 그쵸. 그래서 그걸, 나를 찾는 게 인생의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네. 근데 항상 결론은 내 스스로가 납득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스스로가 납득될 만한 어떤 나의 상태가 되면은 되는 거죠. 근데 좀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 강사님은 남한테 싫은 소리를 전혀 못 하시죠? 아니요? 하는데요? 그 병적으로 못 하시죠? 그런가요? 그것도 또 문제죠. 그러면. 그렇죠. 그것도 문제인 그럼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대방을 잃을까봐 어떤 두려움인가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 하는데 네. 유튜브 보니까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맞아요. 화도 적당히 내야 된다. 네. 그게 적정함이다라고 이제 전 참 그 말에 공감을 했어요. 적정함이 없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는 결국은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내가 참다가 연락을 끊어버려요. 그거 되게 안 맞아요. 좋은 거잖아요. 적정의 선이 필요해요. 근데 그 적정의 선이란 것도 내가 용납을 해야만 생기는 게 적정의 선이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 스스로가 부대낌이 없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 그렇네요. 마음에 불편함이 없이 하는 행동. 그게 사실은 깨달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자유인. 그렇죠. 그게 자유인이죠. 네. 그게 제가 추구하는 바예요. 불편함이 전혀 없이. 불편함이 없는. 불편함이 없는 상태로 내가 누군가를 대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 그 중국의 기공학교는 아직도 있나요? 중국에 지금 찾아갔거든요. 사실 일부러 갔더니 유흥업소로 바뀌었어요. 학교를 아예 없애고 그 동네 자체를 다 유흥업소, 그런 술집 같은 걸로 다 너무 만들어. 허무함을 느끼셨겠네요. 네, 학교를 아예 학교 자리를 없애버렸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냥 뭐 마사지에 대해서. 마사지에 대해서 마사지는 인간을 되게 이롭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힘들거나 지칠 때는 가끔 그런 거에도 한번 접목해 보시는 것도 가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근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도 모르고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윤원경 강사님이 마사지를 하시든, 뭐 명상을 하시든, 또 뭐 어디 가서 기공을 하시든, 저는 그렇게 저에겐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면, 윤원경 강사님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지향점이, 너무나도, 인간에 대한 애정은 변치 않을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시고 치료란 말씀은 안 듣지.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시는 그 모습이 변치 않기를 내가 변치 말라고 해서 변하실 분도 아니니까 계속 좀 수고해 주시면 네.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